네. 예, 자, 오늘 저녁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자, 오늘은 이제 지수가 코스피는 상승 마감을 잘했고 코스닥은 소폭 하락으로 끝났죠, 그죠? 오늘은 이제 코스피가 강세였는데 이제 지수 잠깐 짧게 얘기를 해드릴 거고요. 오늘은 그 이재명 테마주들이 좀 오르는 게 있어서 그거 설명드리려고 좀 갖고 왔습니다. 어제 뭐 짧게 언급하고 지나갔었는데 이재명 탈모 치료제 관련주 이게 원래 한 22년도부터 급등했던 거예요. 옛날 윤석열, 이재명 그렇게 선거 있었을 때 지난 대선이죠. 그때 이제 선거 전에 움직였던 테마주 중에 하나가 탈모 치료제 관련주였는데 그게 이번에 또 움직입니다. 근데 어제 일회성으로 움직이고 끝난 게 아니라 오늘도 상한가 한 게 더 많아요, 어제보다. 그래서 어제 제가 왜 웃으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재명이 무슨 말을 하면 요즘에 테마주가 잘 안 갔었는데 어제부터는 반응을 하기 시작한다. 그죠? 네. 근데 어쨌든 이재명 그 테마주로 이제 널리 알려져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탈모 치료제인데 요게 이제 급등을 해서 요거 관련주들 얘기를 좀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저출산 요것도 어제 얘기한 거예요. 어제 이재명이 뭐 뻔한 얘기긴 한데 어제 했던 얘기인데 어제는 안 가고 오늘 가더라 이거죠. 그래서 물론 뭐 가다가 말긴 했는데 어쨌든 움직였으니까 이것도 설명을 드리려고 준비를 했고, 그리고 정원호 관련주는 오늘도 급등을 했었습니다. 어제 SJ그룹 그 관련주들도 오늘 또 상한가 또 갔고, 그 다음에 어제 그 61INC, 61CNS 이거는 거래가 터져서 좀 불량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조심해야 된다고 했었죠, 그죠? 근데 그 친구도 어제 투자 경고 종목을 피하면서 오늘 급등을 또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같이 쭉 설명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강남 재개발 관련주 중에서 오늘 상한가 간 게 동양고속 대성산업이거든요. 그리고 천일고속은 뭐 상한가 못 갔지만 뭐 약간 오르긴 했는데 이 종목들이 시간외에서 하한가에 갔습니다. 네, 갑자기 시간에서 하한가에 갔는데 뭐 정확한 이유는 지금 뭐 얘기하기 좀 애매해요. 근데 어쨌든 이런 종목들이 시간에 하한가를 가고 상지건설 같은 게 시간외에서 마이너스 5% 급락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같이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은 종목 얘기할 게 많겠죠, 그죠? 그래서 지수는 짧게 얘기하고 종목 위주로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보죠. 어제 일단 오늘 증시는 뭐 별거 없었어요. 특히 어젯밤에 미국 증시가 어떻게 끝났냐면 다우지수는 마이너스 0.6 소폭 하락을 했고 나스닥은 뭐 조금 올랐는데 0.2%, 그래서 큰 등락이 없었어요. 옆으로 그냥 돌고 있는 거예요, 계속.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코스닥 쪽은 코스닥이란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어제 뭐 조금 빠지고 이래가지고 뭐 어제 미국은 특별한 게 없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뭐 마찬가지긴 했는데 아침에 이제 코스피가 약간 상승 출발을 했는데 뭐 그냥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후반부에서 삼성전자랑 이제 SK하이닉스가 쭉쭉 계속 오르니까 오늘 요 종목들이 오르는 덕분에 지수가 강세 마감을 좀 한 거죠. 잠깐만 보시면 삼성전자 4.9% 상승 마감, SK하이닉스는 여기 4% 정도 상승 마감을 했죠, 그죠? 그래서 뭐 잘 끝났습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고 웃긴 거는 SK하이닉스가 투자 경고 종목이 됐어요. 왜? 주가가 많이 올라서. 뭐 그 투자 경고 종목이 걸리는 그 규정이 있는데 이거는 단기 상승이 아니라 장기 상승. 그 상승률을 넘어가지고 투자 경고 종목이 됐어요. 완전히 웃긴 거죠. 대형주가 그죠? 많이 올라서 투자 경고 걸리는 거는 드문 사례인데 이번에 걸렸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뭐 LG전자 같은 거 좀 올랐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그 지수는 이렇게 보시면 되고 코스닥 쪽이 좀 하락을 한 거는 오늘 어제하고 오늘 이틀 동안 외국인이 코스닥을 좀 팔았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이오주들이 뭐 크게 힘을 못 썼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수가 좀 내려가더라. 코스닥 쪽은 네, 그렇게만 이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까지만 지수 얘기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뭐 얘기 길게 해봤자 달라질 건 없기 때문에 다만 환율 얘기 잠깐 할게요. 환율을 보시면은 오늘 지금 끝난 게 1479원 네, 끝났거든요. 장중에 1480원을 넘었었고
우리나라 이 원달러 환율이 1480원을 넘어섰던 거는 옛날에 뭐 외환위기하고요. 외환위기 때 어디까지 갔더라? 1950원? 네. 외환위기 때. 그리고 금융위기 때. 이때는 뭐 1500원 이상 돌파했을 때였죠. 네. 역사적으로 두 번 있었고, 그 다음에 1480원, 네. 1480원을 그 금융위기 이후에 1480원을 넘었었던 거는 딱 세 번 있어요. 이게 이제 연봉이거든요. 월봉인데, 월봉. 언제 있었겠어요? 22년도. 이때. 아니다. 이때도 1480원을 안 넘었었다. 이때 미국이 금리 인상 미친듯이 하고 증시 폭락할 때였는데, 이때도 1450원을 넘진 않았거든요. 근데 1480원을 넘었던 거는 오늘 포함해서 딱 세 번 있었어요. 작년 1월 초거든요, 이게. 이때 1486인가 그래요. 이때 왜 그랬느냐? 한동훈이가 윤석열 배신 때려가지고 탄핵 찬성했잖아요. 국회의원들, 자기 따르는 사람들 해가지고 탄핵 가결. 탄핵 찬성했을 때. 그때 이제 확 올랐어요. 사람들은 이제 윤석열 계엄 때문에 올랐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그건 요거고.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 그때 트럼프 트레이드 그래가지고 이제 뭐 그때 달러가 막 올라가니까 같이 올라간 거지 그때. 환율이. 야, 이거 한동훈 때문에. 그리고 윤석열 탄핵, 그리고 플러스 트럼프 상호간세 부과, 그래가지고 여기 한번 급등했을 때 이때가 1487원 이렇습니다. 근데 오늘 1482원 찍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제 특별한 얘기 안 하죠. 뭐 할 말이 없으니까 안 하겠지. 그죠? 네. 요거 때문에 지금 시끄럽거든요. 많은 사람들도 알잖아, 그죠? 네. 그래서 제가 얘기해드리고 싶은 거는 그때 여기 1470원 돌파하고 막 여기 왔을 때 그때 제가 했던 얘기 기억하세요? 환율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드릴 거다. 왜? 환율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정치적인 얘기를 해야 되고 이거는 경제적인 뭐 이런 거보다 정치적인 문제다. 미국과의 정치적인 문제. 그래서 이 얘기를 하다 보면 환율에 대해서 얘기를 쭉 하다 보면 그런 문제를 또 거론해야 되고 그런 문제를 정확하게 짚어드리고 얘기해드리고 거론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아무것도 없다. 왜? 좌파가 들으면은 자기네들 욕하는 소리로 들릴 테니까 기분 나빠서 기분 나쁠 거고 기분 나쁘더라도 제대로 알았으면 뭐가 좋아져야 되는 그런 게 없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우파 쪽 분들이 또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안 그래도 걱정되는데 더 힘들 거고 그래서 아예 모르시는 게 낫다. 왜? 정확하게 안다고 해서 달라질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모른 척 하셔라. 못 본 척 하셔라. 그랬죠. 신경 쓰지 말라 그랬죠. 그죠? 그때랑 지금이랑 저는 똑같아요. 네. 이걸 또 설명드리면 또 좌파들대로 힘들고 우파들대로 힘들어요. 힘들어. 네. 전 중도인데 해주세요. 당신은 더 힘들어. 당신들은. 더 힘들어. 더 힘들다니까. 그러니까 모르시는 게 나아. 아셨죠? 네. 딱 환율 얘기 뉴스를 딱 보면은 봐도 못 본 척 어디 막 지나가는데도 환율 얘기를 해요. 들어도 못 들은 척하고 그냥 무시하세요. 전략적 무시. 왜 우리 전쟁할 때 보면 후퇴할 때도 전략적 후퇴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무시하시라고. 아셨죠? 이렇게 얘기할 때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안다고 해서 달라질 게 없고요. 이거는 이재명이 알아서 해야 될 문제예요. 전 세계 화폐가 달러 대비 이제 강세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만 약세래잖아. 이거는 언론 뉴스에 나온 거예요. 실제로 최근에 달러 인덱스를 보면은 이게 달러 인덱스인데 달러 인덱스가 최근에 흐름이 어때요? 하락하고 있죠. 11월 21일을 기점으로 해서 계속 하락을 해요. 그럼 달러 약세란 얘기잖아. 달러 약세면은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은 어떻게 돼요? 달러 약세니까 우리는 워낙 강세죠? 그럼 내려와야지.
근데 반대로 올라가고 있다는 거는 뭔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뭐 서학개미 탓을 하고 한국은행 총재까지 나와서 이제 서학개미 탓하는데 정상이 아닌 것 같아 이제 다. 뭐 이제 불쌍한 아무 죄도 없는 서학개미 탓을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기업 탓을 하고. 네. 아니에요. 이건 정치적인 거예요. 응? 정치적인 거라. 여기 보시면 엔화 있죠, 엔화. 엔화도 떨어져요. 내려가잖아요, 이렇게. 11월 21일을 기준으로 내려가죠. 그러니까 원 엔화는요, 달러에 비례해서 같이 가요. 같이 간다니까? 근데 우리만 그러는데, 그쵸? 네. 그래서 정치적인 거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돼요. 그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게 없어. 그냥 신경 쓰지 마시라고. 왜 신경 쓰지 말라고 그러느냐? 신경 쓴다고 해서 달라질 게 없고요. 여러분들이 그 환율에 대해서 신경 쓰면 쓸수록 마음이 불안해지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편안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주식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좀 편안해야 되거든요. 어떤 안 좋은 일이 터져도 흔들리지 않아야 돼. 옛날에 그 유명한 침대 광고 있잖아요. 그죠? 흔들리지 않는다고. 근데 맨날 환율 신경 쓰시면 엄청 흔들려요. 환율 쪽은 의도적으로 신경 쓰지 마십시오. 아셨죠? 네네. 당장 외환위기 워낙 그럴 일이 없어요. 자, 환율 얘기 여기까지. 네. 자,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제 테마주 얘기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또 이재명의 또 옛날 한동안 잊고 있었던 테마주들이 올라오는데, 대표적인 게 뭐냐, 요겁니다. 그 탈모 치료제인데 어제 잠깐 얘기했었죠, 그죠? 근데 어제 이어서 오늘 상승이 또 나와서 보여드릴게요. 이재명 테마주가 왜 다시 올라오느냐, 그 의도를 잘 생각하셔야 된다 그랬죠, 그죠? 딴 게 아니라 지방선거. 예, 어서 오십시오. 네. 지방선거 그 입으로 돈 뿌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 전에는 무슨 저기 비정규직 뭐 하루만 일해도인가요? 뭐 하루만 일해도 뭐 퇴직금 줘야 된다고. 하루에 한 달이야. 막 그런 얘기하고 막 그랬잖아요. 이제 퇴직금 줘야 된다고. 네. 요즘 그런 얘기 왜 하겠어요? 선거운동 벌써 시작한 거라니까. 네. 근데 이제 이것도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노진 상한가 갔죠? 어제는 급등했다가 장중에 17%까지 급등했다가 다 떨어졌거든요. 다 없어졌었어요. 심지어 마이너스로 끝났어 어제. 끝난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오늘 다시 상한가에 가더라고. 와, 좋아요. 옛날에 TS 트릴리온이라고 여기 잘 보시면 22년도 초에 여기 엄청 급등했던 흔적이 있죠? 이때 왜 급등했을까요? 탈모 치료제 이것 때문에. 그죠? 한동훈이 좋겠어요. 그죠? 한동훈이가 이거 수혜자 아닙니까? 어쨌든 웃지 마시고 강의하는데 왜 웃어? 자, 22년도 1월달에 한번 쭉 급등했었잖아요. 이게 그때 저 이재명 캠프에서 탈모 치료제 관련된 어떤 영상 올렸는데 그게 히트를 쳐가지고 그때 아주 반응이 좋았었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테마주까지 막 급등했었어요. 이때 대장주가 TS 트릴리언이었어요. 오늘 보시면 상한가 갔어요. 근데 300원짜리라 300원짜리 참고만 하시고. 메타랩스 단양에 있죠. 충북 단양에 가면은 그 유명한 관광지 중에 도담 삼봉이라고 있어요. 네. 봉우리가 3개 만들고 있어요. 단양 거기 가시면은 거기 좋습니다. 저도 옛날에 거기 자주 놀러 갔었는데 좋아요. 네. 근데 아무튼 도담 삼봉처럼 봉우리가 3개가 나오고 있어요. 어제 급등하다가 실패했거든요. 오늘 상가 가더라고. 세요 오늘. 네. 그 다음에 신신제약은 보통 그 저기 관련주로 갔거든요. 세종시. 예. 올해 4월달에 급등했던 적이 있잖아요. 이때도 이게 왜 갔었냐면 세종시 관련주로 급등했던 거였어요. 근데 오늘 이제 상한가 근처에서 끝났어요. 이것도 그쪽 관련주고. JW신약 요거 어제 이어서 오늘도 급등했는데 뭐죠? 네. 탈모 치료제. 아침에 마이너스 10%까지 푹 담갔다가 가더라고. 못됐죠, 그죠? 그리고 상한가 한 거 중에 이것도 있어요. 뭐냐 요거 알리코제약. 이거 말고도 뭐 유유제약도 이거 많아요. 네. 근데 요즘 알리코제약도 그쪽이다. 더 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더 있어요. 그냥
앞에 매물대가 있거나 말거나 쭉쭉 올려요. 음? 이재명을 여러분들이 좋아하실 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는데 주식하시는 분들은 좋고 싫고를 떠나서 이재명이 말하는 게 움직이네? 그럼 뭐예요? 아, 테마주가 가는구나. 내가 이거를 잘 활용해서 좀 수익을 내야지. 이렇게 가시면 돼요. 이제 계속 그 얘기 해드리죠, 그죠? 너무 이렇게 정치적으로 매몰되지 마시고 유연하게 대처해서 수익들 잘 내시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출산 장려 정책 관련주. 오늘 에르코스는 상한가 갔더라고요. 에르코스. 이게 여기 지금 잘 보시면 올해 4월달에 상한가가 미친듯이 많이 나왔었잖아요. 4월달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윤석열 탄핵.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대통령은 이재명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죠. 그때 이제 출산 장려 정책 관련주로 급등했던 게 에르코스였어요. 에르코스는 신규 상장주였는데 신규 상장한 지 한 두 달 만에 이만큼 급등한 거예요. 사람들이 이 종목 갖고 수익 낸 사람들은 별로 없었어 그 당시. 그리고 올해 4월달에 이제 그 4월, 5월달 그때 4월달에 이재명 테마주가 급등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때 뭐 다 해줄 것처럼 얘기했었잖아. 뭐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근데 이제 그때 그 개미들이 이재명 테마주를 산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재명 테마주를 산 사람들이 제일 많이 매수했던 테마가 뭐였냐면 저출산이랑 그리고 주택공급 수요주였어요. 이 두 개를 제일 많이 샀거든요. 왜? 이재명이 집값을 잡겠다고 약속을 엄청 했거든. 그래서 부동산 주택공급 무조건 해줄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의심 안 하고 들어가서 물린 게 주택공급 수혜주였고요. 그리고 왜냐하면 그때 뭐 공공주택 뭐 그런 거 한다 했잖아. 그거하고 그 다음에 저출산 관련주는 반드시 갈 수밖에 없어. 왜? 애를 안 낳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확신을 갖고 물린 게 이 두 가지예요. 그 중에 하나가 에르코스였고, 그죠? 네. 근데 에르코스가 지금 주가 꼬라지를 보시면, 제가 꼬라지라고 표현하면 얼마나 처참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 고점이 35,000원이었거든요. 35,000원? 최근 얼마였는 줄 아세요? 8,000원대. 그게 몇 분의 1 토막 난 거예요? 4분의 1 토막. 주가가 4분의 1 토막이 났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그랬잖아요. 저출산 관련주하고 사면 안 된다고. 왜? 그 말을 믿냐고. 개미들이 너무 달려들었다고 막 그랬잖아요. 그때. 민주당이 그 뭐예요? 주택 공급량을 늘린다. 그거는 거짓말이라고 그때 제가 얘기 많이 했잖아요. 민주당이 정권 잡으면 여러분들 집값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올라가잖아. 그래서 뭐 그거 잘 활용해가지고 돈 번 사람들 꽤 많아요. 그죠? 네. 집으로, 부동산으로. 그것도 능력이야. 그것도 어떻게 보면. 근데 생각해보세요. 민주당이 정권 잡으면 집값이 올라가요. 왜? 주택 공급량을 확 줄이거든. 건설사가 되게 힘들어요. 그 정도로 주택 공급량을 줄여버려. 근데 어떻게 중소형 건설주가 올라갈 수 있습니까? 공급량을 줄이는데. 그래도 간대. 에이. 네? 좌파, 우파, 보수, 좌파를 떠나서 정치권에서 하는 얘기, 정치인들이 하는 얘기는요. 제가 항상 말씀드린 100% 믿지 말라고. 네? 믿지 말라고. 그때 그래가지고 엄청 물렸어요. 그러다가 이제 오늘 급등한 게 이게 에르코스예요. 그러니까 상한가, 에르코스 상한가 한 거는 여러분들 불쌍하게 생각하셔야 돼. 왜? 물린 사람들 있죠. 상한가 한 3개 이상은 더 나와야 그래야 요즘 올라가요. 그래. 3개쯤 나오면 여기까지 오겠다. 2만원대? 그 앞으로 2개 더 나오면 여기 3만원대까지 가려면 한참 멀었어. 이런 것들이 오늘 꿈틀거리는 거예요. 꿈비 이런 거. 올해 4월달에 고점 15,000원, 최근에 저점 4,000원. 얘도 뭐 3분의 1 토막 났던 거 아니에요. 캐리소프트 박살난 거 보세요. 8,000원에서 최근에 3,000원대까지 판토막 이상 났잖아요. 그러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쌍한 거지. 다 물렸어 그때. 요거는 뭐 지켜는 보세요. 왜냐면 어제 얘기 나온 건데 어제 안 가고 오늘 가더라고. 테마주들이. 분위기가 나쁘진 않아요. 왜? 이재명이 뭔 얘기하면 가긴 가더라. 그러니까 참고해서 그렇게 하시면 돼요. 아셨죠? 네. 지금 아무튼 탈모 치료제가 많이 가요. 그 종목이 막 더 이렇게 많아지고 있고. 그 다음에 오늘 정원호 관련주 잠깐 얘기해 볼게요. 정원호 관련주 중에서 어제 그 6일 CNS 제가 보고 그런 얘기 했잖아요. 거래량 되게 많다. 이런 거는 거래 터지면 일단 조심해야 된다. 어제 그랬었죠. 근데 6일 CNS가 어제
상한가 갔다가 마이너스 3%로 끝났죠. 거래도 많이 터졌고. 근데 오늘 어제에 준하는 거래가 터지면서 또 급등했어요. 심지어 상한가 갔다가 상한가 갔었어요. 그리고 17%에 끝났는데 얘네 왜 급등했을까요? 어제 뭐 그러겠잖아요. 이제 이런 거래 터지면 일단 조심해야 된다. 물량을 줄여야 된다 그랬죠. 사면 안 된다고. 네, 그거는 제 원칙이니까 그건 맞아요. 항상 조심해야 돼. 근데 어제 왜 그런 말 하면서 근데 올라가는 경우도 있다 그랬잖아요. 응? 간간히 거래가 더 터지는 경우도 있다고.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 왜 그랬느냐? 어제까지는 투자 경고 예고였거든요. 근데 어제 이렇게 급락을 확 시켜버리면서 상한가 갔던 게 마이너스 3%로 끝났잖아요. 어제. 그러면서 투자 경고를 피해갔어요. 투자 경고를 피해갔다고. 그래서 오늘 급등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침에는 살짝 이제 하락하고 뭐 못 가는 척 하더니 10시 넘어갔고 11시 다 돼가지고 한번 뽑더라고. 쭉 뽑더라고. 그죠? 시원시원하게. 왜 그랬냐면은 이것도 있어요. SJ그룹이라고 이렇게 상한가 3개 나왔는데 이게 계속 들썩들썩 거렸거든요. 얘 상한가 중간에 좀 많이 풀리긴 했는데 어제도 상한가로 마감을 했어요. 이거 상한가 3개짜리. 그리고 어제 그런 얘기 했잖아요. 왜 아닌 척 하는 것들 있다고. 안 끝났는데 끝난 척 하는 거. 막 음봉 때려놓은 거. 나우아이비 장중에 15% 급등했고요. 모엔즈도 장중에 10% 이상 급등했고, 그리고 대주산업도 어제와 같은 거래량이 터지면서 22%까지 급등했고. 근데 대주산업은 엄청난 대량 거래가 터진 것 같잖아요. 맞아요. 상장 주식 대비 2배 이상 거래가 터졌거든요. 그런데 이런 거래가 터진 적이 또 있거든. 이 정도 나오면 거의 이제 고점이긴 해요. 고점 이 정도 나오면 이제 고점 찍고 떨어졌었는데 어쨌든 이러고 있어서 이건 이제 주의를 좀 해야 되겠지. 근데 계속 들었다 놨다 하는 거예요. 왜? 계속 가는 게 있거든. SJ 그룹처럼. 그리고 이거 말고도 이제 뭐 지오 엘리먼트, 예, 이거 어제 하루씩 오늘 뽑은 거잖아. 얘도 오늘 한 14% 급등했고, 예린당도 오늘 급등했고, 누리플랜도 급등했다가 내려갔죠, 그죠? 이거 다 정원화 관련주예요. 근데 오늘 상한가 한 게 하나 또 하나 있는데 재밌는 건 웹스거든요. 웹스가 상한가에 갔어요. 웹스. 이게 이제 도시재생 관련주거든요. 옛날에 여기 보시면 21년도에 엄청 크게 올라갔던 적이 있었죠. 이때 자연광경이랑 이게 같이 하지 않았었나? 근데 이 웹스가 이때 급등을 했는데 그때 왜 갔느냐? 윤석열 테마주였어요. 21년도에. 이때는 윤석열이 검찰총장 이제 사퇴하고 나서 이제 정치를 하겠다는 말을 아직 공식적으로 안 했을 때예요. 근데 그때 그 장해찬이라고 그 살찐 사람 하나 있거든. 네. 그 보수 쪽 정치인 중에 그 사람이 이제 이 사람 윤석열 수행을 약간 좀 했을 때 있었어요. 네. 근데 그 사람하고 그 도시재생과 관련된 그분이 연세대학교 교수님이었나? 하여튼 그 교수님 한 분이랑 밥을 먹었어요. 밥을 먹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윤석열이 도시경관, 도시재생 이쪽에 관심이 있네. 그러면서 이제 급등한 테마주가 이거였어요. 그래서 21년도에 대선주 많이 갈 때 그때 개미들이 가장 선호했던 대선 정책주 중에 하나가 웹스였어요. 이름도 좀 그럴듯하잖아요, 그죠? 네. 이거였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좋아했냐면 여기서 물린 사람이 있었어요. 물렸어요. 여기서 물렸으면 만원 정도에 물렸겠죠. 9,000원, 만원. 이게 4,000원까지 떨어졌다가 심지어 4,000원대 깨졌었어. 그러니까 반토막 이상 났을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물려갖고 우리 방에 들어온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근데 반토막 이상 났잖아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비중도 엄청 실어놨을 거고. 잘 갖고 있다가 여기 본전이 왔어요. 약간 수익이기도 하고 왔거든요. 그랬죠. 선생님 많이 힘드셨죠? 너무너무 힘들었대. 여기서 그 사람들이 그랬거든. 본전만 와도 좋겠다. 더 떨어지니까 반토막 이상 나니까 본전 큰 차만라도 내가 팔아버리겠다. 응? 올랐을 때 얘기해줬어요. 선생님 고생하셨는데 힘드셨죠? 너무 힘들었대. 오늘 파시라고. 뭐라는 줄 알아요? 못 팔겠대. 왜요? 하긴 뭐 하도 많이 봐서 놀라지도 않았는데 왜 안 파시는데요? 아까워서 못 팔겠대. 파시라고.
여기 돌파 못하면 끝이다. 선거도 이제 몇 달 안 남았는데 파시는 게 낫지 않겠냐고. 아니래. 응? 이게 9,000원, 만원이었는데 한 10만원 갈 것 같아. 과장된 얘기고 10만원은 더 갈 것 같아. 이제 시작인 것 같아. 환장하겠더라고 진짜. 환장.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 차트 보면 여기서 할 거 저기서 팔 걸 많이 갔네 또 갈까 이 생각하시죠? 저도 뭐 차트를 보면 그런 생각을 하긴 하는데 차트 보면 저 그런 생각도 많이 해요. 이때 누가 이상한 짓 했는데 누가 이랬는데 자꾸 사람들 생각이 나. 어떻게 됐을까요? 뭐 어떻게 돼? 또 반토막 났지 뭐. 다시 올라갔을까? 뭘 올라와 나락같이 그냥 이랬어요. 빠져나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는데 안 빠져나오고 버티다가 골로 간 거예요. 저점 1,005원. 만원에 샀는데 10분의 통은 나는 거죠. 여러분들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뭐 주식 코스닥 많이 올라가고 테마주 많이 가면 좋을 것 같죠. 개미들의 끝은 항상 욕심내다가 망해요. 그러니까 주식을 싸게 살 수 있고 급등하기 전에는 어떤 생각 때문에 사람들이 망하냐면 망설이게요. 살까 말까 네. 망설임 때문에 망하고요. 왜 못 샀으니까 안 샀으니까. 그런데 이제 수익이 잘 날 때는 더 갈까봐 욕심 부리다가 다 날려먹어요. 항상 그래. 근데 얘가 윤석열 테마주였는데 그런 윤석열 테마주였는데 오늘 상한가 가더라고. 윤석열을 버렸어. 하지만 뭐 주식 종목들은 뭐 죄가 없죠. 그죠? 사람이 사람을 버리는 거는 그죠? 그거는 큰 잘못이에요. 그죠? 어떻게 배신을 때려. 그죠? 그런 인간은 뒤에 와서 다른 사람도 배신하게 돼 있어. 그죠? 근데 보시면 어때요? 주가는 이렇게 갈아탈 때가 있어. 그 웹스는 뭐예요? 윤석열 테마주였는데 이제 안 되겠다. 뭘로 바뀐 거예요? 한동훈 테마주, 한동훈이란다. 이재명 테마주로 바뀐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죠. 아셨죠? 누구? 이재명. 잠깐만 이쪽에 뭐 목소리 잘 안 들리시나요? 잘 들리는 것 같은데. 네네. 아셨죠? 이게 뭐예요? 정원호 관련주를 급등했어요. 정원호가 도시재생에 관심 있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막 관련주를 만들더라고. 그러니까 정원호 관련주는 끝난 게 아니고요. 앞에 먼저 간 것들은 과열이 돼가지고 이제 올라가다가 멈춘 거예요. 근데 계속 이제 정원호 이 분위기를 띄워야 되잖아. 이재명 쪽에서 밀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을. 그러니까 계속 이제 지금 주가가 왜 올라가겠어요? 이름 알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름 알리려고. 그럼 테마주가 몇 개 올라가고 끝나면 안 되지. 계속 가야지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분위기를 잘 보고 하시면 돼요. 언제 사고 언제 파느냐가 제일 중요하죠. 그죠? 싸게 사고 비싸게 파는 게 중요하잖아요, 주식은. 근데 차트만 보다가 답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건 분위기를 잘 읽어야 돼. 분위기를. 농사 짓는 것도 똑같아요. 무직하게 그냥 한 가지 작물만 재배해서 끝을 보시는 분도 있지만 정말 똑똑한 사람은요, 지금 유행하는 게 뭔지를 정확하게 캐치를 해서 그걸 심고 그걸 또 잘 팔아요. 마케팅을 잘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농사를 줘도 돈 많이 벌어요. 농사꾼 중에 제일 하수가 누구냐면 그때그때 유행을 뒤늦게 따라가는 사람. 뒤늦게. 그런 사람들은 실력도 안 늘고 그냥 맨날 그냥 뒷북치다 끝나는 거예요. 뒷북치다. 주식도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정원호 관련주는 이렇게 폭넓게 보시면 되고요. 내일도 추가 급등할 가능성이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오늘 여기 보면은 그 누구야, 대성산업 여기 상한가에 갔어요. 이게 뭘로 갔냐? 강남 고속버스터미널 재개발, 그죠? 그리고 동양고속도 상한가 또 갔어요. 몇 개나 나온지 모르겠어. 천일고속보다 여러분들 동양고속이 더 많이 간 거 아세요? 천일고속이랑 동양고속에서 똑같이 출발했는데 동양고속은 상한가 3개 나오고 꺾였었거든요. 근데 이제 천일고속이 못 가니까 그 다음 동양고속에 가더라고요. 근데 동양고속이 저점 대비 따지면 더 많이 갔어요, 지금. 그런데 천일고속은 오늘 상한가 못 갔고 1% 상승으로 끝쳤고요. 그죠? 불안해요. 난 이렇게 많이 올라온 주식이 옆으로 돌고 있으면 불안해요. 한번 폭락 나오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가 없거든. 상지건설 오늘 아래 꼬리 쭉 달아놓고
무려 마이너스 8%까지 급락 나왔다가 플러스 2%로 잘 끝났거든요. 장중에 잘 끝났어요. 강남 재개발 관련주. 네. 우리 방에서도 오늘 뭐 갖고 수익을 냈냐면 동원산업. 생소하시죠? 요걸 가지고 이거 오래된 회사죠, 그죠? 이 회사를 오늘 테마주로 공략을 했어요. 시가총액 2조짜리인데 2조짜리가 다 다쳤다니까. 아침에 추천을 합니다. 매설하고. 네. 강남 재개발 수혜주라고. 잠깐만요. 문자 나간 거 보여드려야지. 얼른 들어오세요. 혼자서 하시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필요하면 들어오시겠죠, 그죠? 근데 우리는 아무튼 이렇게 꾸준하게 수익을 내고 있거든. 여기 보시면 저는 여러분들 무료 추천을 안 합니다. 네. 무료 추천을 많이 하는 전문가는 저는 모르겠어. 근데 저는 무료 추천 안 해. 네. 이게 뭐예요? 오늘 아침 8시 50분에 동원산업 강남 재개발 수혜주로 추천을 했죠, 그죠? 그리고 9시 30분쯤에 전략매도해서 다 챙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익이 오늘은 10% 이상은 안 돼요. 10% 이상은 안 되고 한 7%에서 10% 사이, 그 정도에서 그냥 전략매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30분 동안 7% 10%짜리 단타 쳤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딱 팔고 그냥 끝내버렸어요. 전략매도하고 끝냈는데, 자, 이 종목이 이제 그쪽 관련주가 되거든요. 근데 뭐 아무리 봐도 5만원 돌파하기는 쉽진 않을 것 같길래 단기로 끊어버렸어요. 어제도 뭐 수익 냈고 오늘도 계속 수익을 이어나가고 있죠, 그죠? 네, 보세요. 어제는 형제엘리트 갖고 수익 냈고 그전에는 뭐 바이오스마트 이런 것도 팔았고, 그죠? 근데 이게 그 강남 재개발 관련주가 이제 안 끝났다, 근데 좀 눌리고 있다,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죠? 바로 수익 내고 싶으시면은 정우영 관련주가 더 낫다, 뭐 이런 얘기 했었는데, 오늘 어쨌든 대성산업도 상한가 가고 동양고속도 상한가 가고 잘 끝났거든요. 근데 시간에 의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시간을 보여드릴게요. 저도 얘네들이 왜 그랬을까 지금 저도 이제 생각 좀 해보고 있는데, 동양고속 보시죠. 어때요? 시간의 한가 같죠? 뭐지 이거? 시간의 한가 같아요. 대성산업 시간의 한가 같습니다. 상한가 간 애들이 왜 하한가를 갔죠? 이상하잖아. 천일고속 있죠? 얘도 시간의 한가 갑니다. 뭔데 이거? 특별하게 뭐 뉴스 나온 건 아직 없어요. 뭐 한간에는 재개발 보류됐다라는 이제 그런 루머도 돌긴 하는데, 어디까지나 루머라서 내일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 지금도 확인해 보고 있는데 명확하진 않아요. 출처도 불명하고 아직까지. 상지건설 마이너스 5%로 끝나고. 근데 밑에 요 잔량 별로 없는 거 보면은 뭐 거의 이것도 뭐 하한가라고 보면 돼. 그런데 이거 말고 할인주지 이런 거 보면은 어때요? 이거는 뭐 저기 넥스 트레이드 거래가 돼서 이렇게 됐다는 거고, 이런 애들은 차트를 보면 되지. 근데 뭐 딱히 대체거래소에서 한 4% 떨어졌네. 추가로 한 2% 더 떨어졌네. 경방이 요게 그 거래소에서는 마이너스 2%로 끝났는데 대체거래소에서는 마이너스 9%로 끝났으니까 추가락이 나오는 거죠. 이런 애들은 시간에가 안 떠요. 왜? 그래도 오후 8시까지, 저녁 8시까지 거래가 되니까, 대체거래소에서. 그래, 요래요. 그 다음에 뭐 일성건설 이런 거 보면, 이런 거 보면은 시간에서도 하락을 또 안 했어. 동신건설도 시간에 의해서 별로 하락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안 맞아. 신원종합개발도 이거 강남 재개발 때문에 올라온 거잖아요. 근데 시간에 의해서 하락이 없어요. 한신공영도 하락이 없고, 시간에. 이상하죠? 뭐가 앞뒤가 안 맞아.
KCTC 이거 뭐 때문에 올라왔어요? 네, 저기로 저거 때문에 올라왔잖아요. 이것도 강남 재개발. 근데 시간에서 마이너스 2%밖에 안 빠졌으니 이것도 큰 하락이 아니에요. 근데 유독 대성산업, 동양고속, 천일고속이 하한가 들어갔거든. 상한가 간 애들이. 그리고 진위 여부는 내일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내일 아침에 강남 재개발 관련주들이 아침에 아마 요동을 칠 가능성이 있어요. 왜? 지금은 동양고속이 우두머리거든요. 2등이 대성산업이고 근데 얘네들이 내일 아침에 난리를 칠 거라고. 근데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그냥 참고만 하세요. 왜 하한가 갔는지를 모르잖아. 그러니까 내일 아침에 일단 급락 출발할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또 내일 상한가 또 갈 수도 있어. 상한가 또 갈 수도 있다고. 내일 하한가에 갈 수도 있고 상한가에 갈 수도 있어요. 뭐가 나올지 아무도 몰라. 근데 상한가를 가든 하한가를 가든 좋은 거예요. 우리한테. 왜? 신나게 판이 벌어진 거거든. 아니 하한가에 갔는데 뭐가 좋습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얘네 3개만 하한가 가고 나머지 멀쩡하다고. 그럼 뭔데? 그러면 판이 바뀌는 게 아니라 정말 뭐 재개발 보류 이런 걸로 해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면 다른 종목들이 또 대체해서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우리한테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네. 옛날에 그 중국의 누구야 그 빨갱이가 그랬잖아요. 등소평이 그랬잖아. 뭐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지만 잘 잡으면 된다고. 근데 지금은 수익 내는 것만 집중하세요. 아셨죠? 강남 재개발 이쪽 이슈가 끝난 건 아니에요. 그랬으면 오늘 우리 방에서 수익 냈던 동원산업도 올라갔으면 안 됐지. 잘 수익 내고 나왔는데. 그쵸? 네.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고, 자. 어제 제가 왜 그런 얘기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테마주를 할 때도 특히 혼자 하시는 분들 조심하셔야 된다. 왜? 아무리 수익 내는 게 중요해도, 그죠? 네. 회사 상태가 안 좋은 거는 건드리시면 안 된다. 전문가가 그래서 필요한 것도 있다고 어제 그런 얘기 해드렸는데, 하이립 이게 뭐 어제 그 얘기 했잖아요. 동전주라고 해서 다 안 좋은 건 아닌데 얘는 좀 문제가 있다고. 어제 이거 기억하시나요? 얘기했던 거? 회사 매출액이 엄청나게 줄어들고 있고 이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엉망이라고. 그죠? 이런 거는 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느냐고 어제 막 그랬잖아요. 하이립인데 하이립의 재무제표죠. 매출액이 막 반씩 절반을 막 줄어들잖아요. 절반 가까이 매년. 현재는요 3분기 4분기 아직 안 나왔으니까 3개 분기의 매출액 합이 15억 밖에 안 돼요. 그럼 또 줄어드는 거라 뭐 계속 줄어들어. 적자는 계속 쌓이고 있고 이러고 있거든요. 조만간 안 망하겠어요. 그죠? 네. 이런 회사들은 어느 날 갑자기 거래 정지될지도 모르니 하지 마셔라 그랬잖아. 근데 어제 진짜 거래 정지돼 버렸어. 오늘부터. 이유는 자본 감소 때문에. 당연히 저렇게 매출도 줄어들고 그죠? 네. 뭐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본이 감소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거래 정지 사유는 자본 감소. 테마주 하실 때 원래 요즘에는 그래도 테마주들이 좋은 회사들도 많이 가요. 그러니까 이제 제일 잘못된 거는 뭐냐면 테마주는 다 안 좋아 쓰레기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바보예요. 왜냐면 자기가 테마주로 수익을 제대로 내본 적이 없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함부로 해요. 좋은 회사들 얼마나 많은데 그런 거 위주로 하면 되잖아. 그죠? 근데 가끔씩 이렇게 안 좋은 게 섞여 있어요.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 진짜로 거래정지 당했어. 제가 자꾸 지나가면서 이 종목을 언급은 하되 안 좋아요 계속 얘기했잖아. 혹시라도 살까봐. 그리고 지금 시간이 좀 되면 이재명과 관련된 테마주들이 어떤 식으로 이재명과 관련된 테마주의 대장주급들이 어떤 식으로 급등하는지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했는데 40분이 넘었네 지금. 오늘 요까지만 하고 그건 내일 해드릴게요. 내일이 목요일이죠. 상지건설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정원호 관련주도 결국 이재명 테마주 아니겠어요? 이재명이 밀고 있는 서울시장 후보니까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근데 급등하는 자리가 비슷비슷해. 비슷비슷한 게 있어요. 이거하고 동신건설 뭐 이런 것도 상지건설 여러 개 있는데 천일고속도 마찬가지고. 네. 내일 해드릴게요. 이거 좀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면
그러네? 내가 이걸 왜 몰랐지?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내일 저녁 방송 때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튼 지금 테마주들은 잘 가고 있으니까 이쪽에서 수익을 잘 내시면 되고요. 지수하고 환율은 신경 쓰지 마시고, 그리고 이재명이 지금 얘기하는 종목들이 움직입니다. 저걸 공략하는 법에 대해서 지금 쭉 얘기를 해드린 거예요.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고 이걸 쭉 보여드린 거예요. 뭐 무슨 기법을 이렇게 됩니다 이게 아니라, 지금 말을 하면 이재명이 무슨 말을 하면 이렇게 움직인다. 종목은 이렇게 가고 있고, 이 종목은 거래 터졌는데 오늘 또 갔다. 왜? 쭉 얘기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공략법을 지금 40분 동안 풀어서 쭉 얘기한 거예요. 지금. 잘 이해가 안 가셨나요? 쉽게 설명했는데, 그러면 녹화 남겨놨으니까 한번 더 보세요. 그러면 어렵지 않게 돌아가는 흐름을 딱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아셨죠?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지금 돈 벌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많은 걸 놓치고 있는 것 같아. 네. 힘드신 분들은 빨리 들어오시고, 혼자서 계속 해보겠다. 계속 해보세요. 하다 보면 뒤늦게 깨닫는 게 있을 거예요.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